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창원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60강이고요. 네, 분산 처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저희가 성능 카운터라는 거를 했었는데, 원래 이제 이게, 이번 강의랑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저번 시간에 이제 성능 카운트에 대한 성능을 이제 CPU별로 보여주고 분산 처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CPU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거를 바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기 성능 카운트에 나오는 게 저희 CPU 성능을 바로 뿌려주는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목적을 바꿨어요.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만들 시간이 없어서 또 놔두면 기약 없이 늦어질 것 같아서 다른 그냥 분산 처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목적을 살짝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게 정확하게 뭐냐면 어, 분산 처리 프로그램 하는 이 패러럴 프로그램이라는 요새 보면은 마블에서 제일 많이 쓰는 평행 우주 같은 그런 건데 결국에는 하면 얼마나 효율이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얘를 쓰면 뭐가 좋고 썼을 때 떻게 되는지. 예를 보면은 그냥 일반 포문을 썼을 경우에 한 번씩 쭉 올라가는데 일반 포문은 뭐 한 3.5초 정도 걸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렇게 분산 처리 프로그램을 패러럴을 넣어서 똑같은 포문을 돌렸을 경우에 뭐 한 2초 정도로 2.5초 정도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쓰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뭐 폼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집어넣는 포이치문도 있고 그 다음에 함수들을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그냥 인보크로 여러 가지 함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보통 스레드 처리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를 쓸 때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뭐 주의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쓰는 방법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처리되는 순서 같은 거 관련돼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사용 분산 처리 프로그램 패러럴 로직을 쓰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면서 예전처럼 싱글 코어만 썼었다면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CPU에서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그려봤어요. 밑에가 좀 허전해서. 프로세스 하나에 CPU 하나를 할당해서 그냥 처리를 했다가 이제 프로세스를 한 번에 같은 펑션을 돌리더라도 여러 가지 CPU 쪽으로 한 번에 돌리는 방법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스레드를 분리시켜 놓으면은 각각 처리를 하겠지만 이거는 프로세스 안에서 각각 그러니까 별도 스레드를 생성을 해서 각각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사용되는 문으로는 그냥 일반 포문이나 일반 포이치문, 인보크문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앞에다가 패러럴만 붙여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쓰면서 약간씩은 바뀌게 됩니다. 펑션은 이게 기존에는 그냥 이제 인자값만 던져주는 포문 형태로 쓰다가 여기에 이제 함수가 들어가는 형태가 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인자값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 관련돼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처리가 빨라요. 처리가 빨라지는데 진짜 단순하게 뭐 그냥 포문만 돌리겠다라고 하면 분산 처리 환경이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걸려요. 조금 눈에 티는 안 나지만 미리세컨 단위로 계산을 하면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간에 우리가 이제 이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 안에서 돌아야 되는 처리 로직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간이 많을수록 점점 더 처리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수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쓰게 되면은 훨씬 빨라져요. 빨라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빨라지겠죠. 폼은 커질수록 점점 더 빨라질 텐데, 주의점이 있어요, 주의점이.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포문이나 포이치문 함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을 할 때 순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이 작업 순서를 보장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 개가 동시에 돌기 때문에 순서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끊어져 있는 로직들을 수행을 해야 돼요. 만약에 뭐 앞에 거를 먼저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 거를 계산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순서가 명확해야 할 경우에만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잘못 적었어요. 자, 고쳐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작업 순서가 명확해야 할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면 갱신하는 부분과 충돌을 일으켜서 그냥 패러럴 포문을 돌려갖고 화면 리플래시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인보크 문이나 뭐 이런 걸 처리를 해서 화면 갱신 순서를 지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데드락 같은 느낌으로 멈출 수가 있어요.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스레드 내부에 넣어 주셔야 돼요. 별도 스레드로 돌려야 되고요. 웬만하면은 UI랑은 같이 안 묶어주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정도 주의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합니다. 그냥 버튼 4개에 요건 시간을 뿌려줄 수 있는 화면이고 요거는 동작되고 있는 프로세스 상태를 올려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처리 시간을 조금 보려고 스타트 시간에서 엔드 시간을 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보면 로그 뷰어는 기존 강의했던 거 그대로 땡겨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강의, 제 강의 예전부터 로그 하나일 경우에는 요거를 추가를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를 호출해서 약간 여러 가지 리스트 박스에다 넣기 위해서 인자값을 리스트 박스를 가지고 있는 로그 뷰어를 하나 더 넣어놨었고요. 아마 기존 강의에 로그 뷰어에 인보크까지 다 넣어놨을 겁니다. 네, 화면에서 바로 갱신하려고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문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데 일단은 케이스문을 하나 넣을게요. 케이스문을 하나 넣을 건데 케이스문은 위에다가 꼭 넣어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이 버튼별로 조금 구분해서 한 스레드에다가 구분 지어서 돌리려고 여기다가 밀어 넣었습니다. 구분자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포문을 넣을 거고요. 이건 패러럴 포문, 그 다음에 패러럴 포이치문, 그리고 패러럴 인보크 펑션들을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만들려고 케이스문 하나 땄으니까 케이스문 집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포문은 굉장히 간단하게 돌릴 건데 일단은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일반적인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처리를 할 거고요. 여기다 올려놓을까? 버튼은 밑으로 갈 테니까 스레드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케이스문을 집어넣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스레드별로 각각 케이스문을 따오려고 하는 거라서 결국에 할 거고 스레드를 하나 넣어서 쓸 건데 지금 여기서 케이스문 하나 써서 쓰면 될 것 같고요. 디폴트는 안 쓸 거예요. 아주 그냥 들어오는 것만 받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tcase에다가 new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펑션을 집어넣을 거고요. 일단 비워놓고 펑션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tcase를 스타트를 시켜주면 되겠죠. 이거나? 요거였던 것 같은데. 네, 시켜주면 될 거고 여기다 펑션을 줄 건데 이거는 펑션 일반 포문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 만들 거고 그러면은 또 펑션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네. 만들 거고요. 이거는 엄청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포문 그냥 포문이라 그냥 포문을 만들 거예요. 포문을 만들 건데 같은 형태로 돌리기 위해서 0번부터 0번부터 요거는 엔드까지 카운트 100번 정도를 돌리는 걸로 할게요. 이거 많이 돌릴 수도 있지만 100번 정도 돌리는 걸 하고
스타트는 여기 스타트 넣어주고 100번 넣어주고 포문을 돌릴 거고 포문에 대해서는 로그를 찍어 줄 건데 간단하게 그냥 로그 레벨은 인포 정도 찍어주고 다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는 땡겨 쓰기가 좀 쉽죠. 요것도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고 그냥 순번만 딱 찍어줄 거예요. 되게 단순한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그래서 순번만 딱 찍어줄 거고요. 일단 요 정도만 찍어서 한번 돌려보면은 포문에 대한 내용이 그냥 쭉 올라가겠죠. 스레드도 돌려놨으니까 이걸 찍었을 때 뭘 빼먹었는데 이벤트를 안 넣나? 여기다 안 넣었구나. 호출을 안 해서 그렇죠. 이벤트에다가 케이스에 노멀 포문을 돌리면 여기서 타고 들어가서 노멀 포문 타고 들어가서 스레드 돌고 스레드 안에서 포문이 돌겠죠. 네. 네, 이렇게 쭉 돕니다. 이렇게 쭉 돌게 돼 있어요. 안 돌 이유가 없죠. 안 돌 이유가 없고. 네, 이렇게 하면은 너무 빨라서 티가 잘 안 날 테니까 스레드 슬립을 하나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보통 스레드 슬립을 줄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은 걸 하나 따서 스레드 슬립 타임 같은 걸로 제어를 하면 한 군데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안에다 넣어도 되고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습관 들이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저는 습관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화면에서 요거에 대한 속성만 따로 줄 수 있고 아까보다 조금 늦어졌을 거예요. 10mm 정도니까 조금 늦어졌을 거예요. 이거 10mm 100번이면은 1초 정도 되겠네. 그래도 차이가 좀 나죠. 100번을 돌리면 1000번을 돌리면 더 날 거고. 자, 그래서 요렇게 줄 거고요. 여기에다가 뭘 줄 거냐면 타이머를 하나 줄 겁니다. 타이머를 이게 아니고 타이머를 하나 줄 건데 기억이 안 나네. 데이터 타임. 타이머를 하나 줄 거고요. 이 타이머를 전역으로 쓸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전역으로 쓸 거고요. 나중에 시작 시간을 한 군데서 관리를 하려고 전용으로 줄 거고 펑션 시작할 때 바로 줘버리죠. 뭐. 네, 그래서 뭐였더라? 계속 까먹네. 타임 나우. 현재 시간을 찍어 놓고요. 찍어 놓고 요거를 그러면 이 펑션을 호출을 했을 때 현재 시간을 전역으로 남겨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끝났을 때 다시 여기에다가 엔드 타임을 박아갖고 쓸 거예요. 엔드 타임을 박아서 쓸 거고요. 박아놓은 거를 호출하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임에 엔드 타임을 박아가지고 쓸 거고요. 엔드 시간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시작 시간이랑 엔드 시간을 관리를 하면 되겠죠. 이거 S 타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시작 시간에서 끝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면 들어갈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로그 뷰어가 좀 다릅니다. 앞에 리스트 박스를 하나 더 줬죠. 다른 인자 값을 하나 준 다른 로그 뷰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시간을 쭉 올릴 거고요. 요거는 그 시간에 대한 차이를 뿌려 놓으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돌리면 일반 포문에 대해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돌겠죠. 시작 시간을 안 뿌려놨네. 얘가 빠졌네. 여기 시작 시간이 빠졌네요. 시작 시간을 시작할 때 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스타트만 딱 뿌려주고 이 뭔데 줄이 꺼져 시작을 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시작 시간이 나오고 이게 시간이 있어서 별도로 안에 또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4초 정도 걸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4.2초? 뭐 제법 오래 걸리네요. 이거 아무래도 돌려놓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걸립니다. 자, 이렇게 돌리고요. 이 포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정도로 끝낼게요. 포문은 뭐 모르는 포문도 아닐 거고 이거는 뭐 다 아는 거고 뭐 그래서 포문은 그냥 쓸 겁니다. 포문 그냥 쓸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패러럴 포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P4라고 해서 추가를 할 거고요. 지금 뼈대는 다 만들었으니 간단하죠. 이거 그대로 호출하고 여기다가 P포문이라는 펑션을 하나 더 만들면 바로 호출이 되겠죠. 이거 그대로 호출을 하면 되고요. 이 부분 바꾸고 여기 바꾸면 함수 끝난 다음에 찍어주는 부분까지 다 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스레드로 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고 끝내는 것까지 다 돌죠. 여기까지 다 들어왔으니까 요 안에 내부 로직만 채워주면 끝납니다. 나머지도 똑같겠죠. 나중에 뭐 포이치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펑션이라든지 얘네도 똑같이 추가를 해주면 돼요. 결론은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고 이름 명칭은 결국에는 p-포이치랑 하나 뭐였지? p-펑션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하면 알아서 스레드 타고 들어와서 스레드 하나 생성해가지고 그 스레드 안에서 호출을 할 거고 얘를 만들 건데 여기에 이제 펑션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서 넣어주면 그대로 쓸 수 있다. 안 어렵죠? 얘도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이 펑션들이 없으니까 이 펑션들을 만들어주면 껍데기만 만들어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귀찮아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귀찮아서 나중에 로직 구간만 채우려고 펑션을 맨 밑에다가 하나 채워주고요. 이거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구성을 안 했으면 여러 번 돌아야 되겠죠. 이 작업들을. 자, 이렇게 하면 호출되는 구간들은 전부 다 만든 거죠. 얘는 이걸 뺄게요. 얘는 필요 없습니다. 얘는 함수 호출을 두 개를 따로 할 거라 얘 필요 없고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패러럴 포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문이랑은 조금 달라요. 포문은 포라고 치면 이렇게 포 루프형 코드 조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속성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패러럴 포문은 패러럴이라고 치면 안쪽에 포문이라고 있어요. 포문이라고 있는데 여기 코드 조각을 보면 조금 차이가 얘는 대문자로 적혀 있어요. 포랑 포이치랑 이무크를 가장 많이 쓰는데 얘네가 대문자로 적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탭을 치게 되면 소문자 포문이 들어가면서 그냥 일반 포문이 들어갑니다. 문제가 돼요. 이거는 프로그램 로직 에러가 뜰 거고요. 포문을 쳐주고요. 탭을 못 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포문을 쳐주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에 보면은 루프 시작 인덱스 똑같아요. 우리 아까 for start 이런 거 뭐였지? 위에서 여기 있다. i4 start라고 만들었죠.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i4 end count.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간단하게 여기에 0이 들어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100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 포문에 0이 들어가고 여기 100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빠진 게 뭐냐면 이 로직 들어가는 구간이 빠지죠. 로직 들어가는 구간이 빠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구간이 보면은 여기에는 액션으로 들어갑니다. 액션, 인트정 액션으로 들어가요. 이거 결국에는 펑션이라는 소리죠. 펑션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구현을 하고 싶으면 우리 액션 구현할 때처럼 구현을 하면 돼요. 액션 구현할 때처럼 구현을 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액션에 대한 펑션은 스태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int
int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카운트 속성이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인티저 a라는 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호출을 시켜주면 에러가 안 납니다. 그리고 돌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런 타입이 돼야 되고요. 이거를 액션으로 만들어서 주려고 하면 지금 똑같은 거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액션에다가 호출해서 예전에 델리게이트 연결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액션을 넣어줘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주면 결국에는 얘가 대리자가 되고 얘를 호출해서 돈다. 뭐 이런 식인데 우리는 그 외에도 몇 개 더 배웠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적어 놓을게요. 적어 놓고 예전에 한번 델리게이트 아니 액션이랑 뭐 했더라? 뭐 하나 더 해서 강의로 쭉 따서 했었던 것 같은데 인자가 리턴 값이 있는 놈이랑 없는 놈이랑 다 따가지고 넣었던 것 같아요. 델리게이트 하면서 그 뒤에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조금 문형 메소드 형태로 델리게이트를 넣어서 도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결국에는 아까 그 액션 인트라는 펑션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우리 문형 메소드 쓰듯이 뭐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또 결국에는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다 똑같은 건데 뭘 써도 상관없어요. 변환 시기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죠?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람다식 써도 되죠. 결국에는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람다식 들어가면 되고 여기에 펑션이 들어가면 됩니다. 결국에 여기에 펑션이 들어갈 거고 내용은 요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폼은 p폼은이 들어가고 람다식으로 구현을 한 p폼은이 들어갈 거고 i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고 100번만큼 돌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돼요. 구성만 하면 구성 자체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펑션이 끝나면 로그를 찍을 거고 한번 돌려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게 조금 귀찮아서 그런 거고 지금 보면 뭔가 좀 빨라요. 얘보다 얘는 2.3초가 걸렸고요. 똑같은 로직인데 얘는 3.5초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100번만 돌렸는데 이 정도면 만번, 1000번, 만번, 막 10만 번 막 이렇게 돌리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차이를 쭉 보시면 얘를 돌렸을 경우에는 순서가 엉망진창이에요. 순서가 엉망진창입니다. 결국에는 이 순서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게 이 소리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실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쪼개갖고. 그래서 잘 찾아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스레드를 안 만들고 썼다라고 하시면 한 10번 아니면 20번 뭐 이렇게 돌릴 때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길 텐데 한 100번 넘어가고 한 1000번 넘어가고 하면 중간에 끊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갑자기 멈출 겁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멈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포이치문 한번 써볼게요. 포이치문도 다 만들었죠. 포이치문도 똑같아요. 포이치문도 똑같고요. 요거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건데 왜냐면 포이치문 자체가 리스트를 만드는 구문이니까 리스트를 가지고 돌아야 되는 구문이다 보니까 리스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리스트를 만들 건데 우리 리스트 초기화 시킬 때 뭐 만약에 1, 2, 3, 4, 5, 6, 7, 8 막 이렇게 초기화하는 거 안 했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초기화할 때 예전에 리스트 조금 더 알기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에 보면은 어, 그, 그 반복문을 자동으로 써가지고 저거 하는 게 있었어요. 초기화 리핏문을 써서 똑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반복 반환을 시켰던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5를 10번을 넣어서 초기화를 시켜라 라고 한 다음에 이거를 뭐 여기다 썼었던 거 to list 써서 잠깐만요.
인트를 주고 고랐던 t 쓰고 인트를 주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면 초기화 된 거야? 이거 뭐야? 이거구나. 초기화를 시키면은 이 구문에 대해서 5가 10번 들어가는 리스트 초기화가 바로 되는 형태를 만들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5가 10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자체가 이제 반복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넣고 싶어요. 순차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넣고 싶으면 repeat이라는 녀석 말고 뭐였더라? range라는 게 있어요. 지정된 범위 내에 정수를 반환을 하는 형태인데 요거를 써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0을 쓰고요. 여기다 100을 쓰면 알아서 0부터 100까지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초기화를 시키면서 생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초기화를 시키면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따면서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뭘 쓸 거냐? 아까 우리가 전역으로 만들어 놨던 스타트랑 카운트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초기화를 시킬 거예요. 이런 거는 많이 쓰니까 초기화를 이렇게 안 시킬 거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리스트 만들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가지고 포문을 만들어요. 포문을 쓴 다음에 잠깐만. 너무 대충이구나. 이렇게 리스트 인트 좀 해야 되겠다. i 해서 new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돌려서 0부터 100까지를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 idd에다가 add를 시켜가지고 i를 집어넣어서 초기화를 시키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초기화 시키는데 이거 한 줄로 그냥 퉁 치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쓸만하죠. 쓸만하죠. 자, 그런 다음에 패러럴 포이치문까지 갈게요. 지금 슬쩍슬쩍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꿀팁 막 지나가고 있어요. 가지고 가면 좋으실 것 같은데. 자, 포이치문도 아이씨 습관이 들어서 탭 치면 안 돼요. 탭 치면 아마 얘하고 같은 거겠죠. 이것도 탭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데 탭 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스트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리스트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얘도 그냥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함수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죠?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돼요. 리스트만 들어가고 함수만 들어가면 되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인자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뿌려주면 되고요. 이거를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포이치문에 대한 페러럴도 쓸 수 있죠. 그럼 포이치문이기 때문에 인자값이 뭐 스트링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펑션 안에 들어가는 인자값들이 아까 인티저 아니 포문 같은 경우는 인트밖에 안 들어갔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고요. 시간은 같은 로직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도는 시간이 얘는 2.6초고 얘도 2점 몇 초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구문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려고 했던 게 이제 인보크문인데 인보크문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보크문 같은 경우는 패러럴 인보크라고 돼 있는 녀석을 쳐보시면 인자값으로 돼 있는 게 그냥 액션을 리스트로 던져주면 돼요. 액션을 리스트로 던져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뭔 소리냐? 여기다 펑션 밀어 넣으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포문을 밀어 넣고요. 그 다음에 포이치문 뭐 이런 걸 밀어 넣고 바로 돌리면 돌아가야 되겠죠.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밀어 넣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펑션들을 지정해 놔도 돼요. 예전에 델리게이트에다가 함수 대리자다 보니까 델리게이트를 딕셔너리에 집어넣어서 이 델리게이트들을 뭐 펑션 기준으로 호출해서 쓰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여기다 그냥 펑션 명칭 넣어가지고 함께 호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함께 호출한다. 우리 예전에
저거 했었잖아요. 웨이트문이나 뭐 이런 것들 막 썼었잖아요.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게 막 섞여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지금 끝에는 결국에 이렇게 했는데 먼저 지금 보면 뽀문이 먼저 끝나고 포이치문이 나중에 남은 것들이 막 돌고 있는데 아마 한 틱 정도 더 돈 것 같은데 초반에 보시면은 이렇게 막 섞여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펑션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도는 이유가 지금 컴퓨터 성능이 막 되게 좋은 컴퓨터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뽀문이 먼저 다 돌고요. 그러니까 뽀문한테 할당을 더한 거죠. 지금 CPU 자체를. 그런 다음에 포이치문한테 남은 거를 할당을 다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컴퓨터 성능이 더 좋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를 두 개를 켜놓고 뭐 또 켜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거 다 빼놓고 그냥 돌렸을 경우에는 거의 동시에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시간도 4초 정도 안 걸리고요. 한 3초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돌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패러럴 포문을 람다로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안에다가 그냥 펑션 넣어주셔도 돼요. 펑션을 넣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저 대괄호 안에 중괄로 안에 있는 녀석들은 여기다가 메인 로직들을 따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현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구현 방식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결국에 얘를 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쓰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별도 스레드 안에 담아서 써라.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까먹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안 쓰실 거면은 UI랑 붙이지 말아라. 아예. UI 쪽에서는 패러럴문 같은 거를 쓰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예. 안 헷갈리려면 이게 편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백로직으로 돌리던지 이렇게 스레드나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펑션 안에다가 그런 클래스 안에다가 클래스라고 하는 게 맞겠지. 밀어놓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항상 관리를 해줄 수 있어요. 포문은 상관없어요. 포문은 그냥 같이 태우려고 여기다 떼운 거고. 그래서 보시면 되고 뭐 하나 정도 더 보려고 하면 우리 패러럴 포문 쓸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냥 이 카운트를 여기다가 카운트를 그냥 올려주잖아요. 카운트를 그냥 올려주는데 이거를 카운트만 올려주지 말고요. 뭔가 더하기 빼기 같은 거 조금 계산을 해서 넣으려고 하면 토탈 하나 찍어갖고 이러면은 눈에 좀 더 보여요. 이런다고 해서 뭔가 계산이 안 되거나 뭐 수가 틀리거나 뭐 이러진 않지만 여기 보면은 들어오는 토탈 값 계산한 값 더하기랑 더할 값 그 다음에 전체 값을 여기다 뿌려주면 결과값은 좀 나올 텐데 이거를 조금 보시면 보통은 포문에다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1부터 쭉 더해서 100까지 더하면 5050인가? 뭐 나오잖아요. 5050. 근데 여기서는 99까지만 더하기 때문에 4050 정도 나올 거고 근데 여기 그냥 일반 포문에 넣었구나. 일반 포문에 잘못 넣었어요. 일반 포문이 말고 P4 여기 있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네요. 둘 다 보면 되죠. 그러면 얘를 지워버리고 얘는 일반 포문이니까 일반 포문에다가 넣고 얘는 에러가 떴을 거고 자 이렇게 돌리면 우리 1번 폼은 쭉 돌리면 여기 보면은 1부터 쭉 더해가지고 올라가죠. 50, 50, 70, 80, 99 더하면은 4950 여기서 100을 더하면 5050이 딱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수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1부터 순차적으로 쭉 0부터 순차적으로 쭉 99번을 더하는 그런 펑션이고요. 얘를 돌려보면 뭐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해요. 지금 더하기 돼서 올라가는 걸 한번 보시면 막 수치가 25를 더했다가 막 150을 더했다가 2를 더했다가 4를 더했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순차적으로
순서가 보장이 안 돼. 결국에 덧셈이다 보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덧셈이다 보니까 하는 짓은 다 똑같아요. 끝까지 다 더하겠죠. 덧셈이다 보니까 하는 짓은 똑같은데 이 순서를 보장해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펑션 내부에서 처리하는 로직들이 길어지면 지금 보면은 이 덧셈 자체가 이 펑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로직 찍을 때 잠시를 보기 때문에 잠시 불러와서 쓰고 막 이러기 때문에 결과값은 똑같지만 이 결과값도 보장해 준다고 보기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분리돼 있는 완전 분리돼 있는 함수들을 동시에 호출하는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쓸 때. 그러니까는 뭐 여기에서 연산 처리된 거를 가지고 그 다음 거를 또 처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포문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싶어요. 계산도 어렵고요. 쓰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잘 안 드립니다. 네.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원래라면은 이제 뭐 성능 카운터도 보고 막 이러면서 좀 더 뭐 이것저것을 더 보고 싶었지만 이것만 해도 시간도 좀 나오기도 했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는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잡고 있다가 또, 뭐, 기약이 없어질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급하게 준비를 했고요. 내용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도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그냥 썼다가, 어, 프로그램 로직이 터졌어요. 어, 막 되게 크리티컬하게 터진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뻗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UI 스레드를 건드려서 그랬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사용법이 잘못된 거죠. 사용이 잘못된 거. 그냥 단순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썼었는데 당연히 몇 번 돌렸을 때는 빨랐고 그때 돌릴 때는 에러도 안 떴고 잘 돌아가서 그냥 적용을 시켜놨는데 계속 돌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자 레벨에서 개발자 레벨에서 판단하기 힘든 에러도 조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고민을 조금 하면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 정도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거를 가지고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월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거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뭘 할지 조금 애매해지는 시기라서 음, 이것저것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하나씩 꾸준하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